네, 안녕하세요. 버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비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알트코인 얘기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좀 할까 합니다. 시총 순으로.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순으로 아마 하겠죠? 그래서, 솔라나는 그래도 최근에는 한번 다뤘는데, 네.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룬 지 한 거의 2달 됐더라고. 네. 근데 사실 2달 지나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2달간 비트가 옆으로 횡보, 하락 횡보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긴 한데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이게 3월 14일이거든 여기가. 네. 그리고 이게 이제 3월 4일 막 3월 1일 이때야. 그래서 사실 3월 4월 2달 동안 그냥 옆으로 횡보했다고만 봐도 무방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예, 근데 네. 어쨌든 오래됐으니까 예전 관점이 그대로 유지인지 사실 거의 대부분 예전 관점이 유지예요. 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생각보다 잘 버틴다. 예, 솔라나도 여기가 뚫릴 것 같았는데 기어코 버텨낸다. 약간 이런 네, 느낌에 그렇죠. 있는 것들 위주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수요일은 근로자 김프로는 근로자라서 네, 김프로는 쉴 것 같고, 네. 네, 저는 이제 근로자는 아니어서 저도 근로자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제 수요일날 뭐 영상을 올리진 않고 아마 뭐 일 있으면 긴급 라이브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해서 일단 오늘 비트코인을 좀 다루고 갑자기 뭐 급등이나 급락 있으면은 또 비트코인 다루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메이저 코인 위주 시총 순으로 해서 쭉 다루겠다. 그래서 뭐 솔라나 이더리움은 당연한 거고 솔라나 리플 에이다 정도 다루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다룰 거고 뭐 그다음이 이제 도지 이런 애들 있잖아. 뭐 도지 이런 애들을 굳이 다뤄야 될까 싶긴 하고 시총이 높기는 한데 애매한 애들 있죠. 네. 굳이 다뤄야 되나? 내가 생각하기엔 도지는 메이저 시총 순으로 보면 메이저가 맞는데 네. 네, 그런 느낌 잘 안 들어서. 그리고 간말 BNB를 한번 다뤄볼까? BNB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 한번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사가 재밌는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시총은 큰데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코인들을 막 이제 포보스가 막 이제 20개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쓰임이 없다 이런 거지. 네, 이런 코인들 막 조금 까는 얘기 나오던데 시총은 큰데 시총값을 못하는 코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아래 코인들이 시총값을 할 수 있느냐? 네. 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냥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정도만 본인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 있다? 그렇죠. 더 나가서 솔라나 정도까지지? 네. 솔라나는 요 리스트에 없잖아. 네, 솔라나는 요 리스트였고 리스트에서 제일 지금 크게 나온 게 리플. 네. 근데 이제 리플은 어느 정도 개발이 다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리플이 지금 계속 걸리는 건 소송 때문에 뭐 개발이 좀 더뎌지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리플은 뭐 나중에 리플 얘기 할 때 하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떴길래 한번 봐봤고요. 네. 자, 일단은 비트코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다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마운트 곡스 물량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진짜 쉰내나는 떡밥이에요. 아주 쉬워가지고 그냥 네. 곰팡이가 잔뜩 쓰는 떡밥입니다. 네, 뭐 그러니까 최근에 코인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옛날에 해킹당한 물량,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게 시장으로 나온다면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커버 가능한 물량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과연 파실 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랑 과연 팔 건가? 그렇죠. 네, 라는 걸 한번 2013년 그때인데 마운트 곡스가 해킹당한 게, 그리고 그때 비트코인을 접했던 사람들은 이미 비트코인의 기술력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비트맥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팔까? 뭐 조금은 팔 수 있겠지만 과연 전부 다 팔까? 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저는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마운트 곡스 해킹 물량이다 이렇게 겁을 줘서 그렇지, 이거를 말만 살짝 바꾸면은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악재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비트코인 10년짜리 락업 물량 해제된다 라고 말을 바꾸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무서워할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뭐 락업 물량 해제라고 하면은 다들 막 떨긴 하지만 실제로는 변동성에 크게 그치, 영향을 끝은 주는 않지.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치 네. 그치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딱히 뭐 없습니다. 네. 이거랑 그 다음에 그 테더사 뭐 준비금 이슈랑 아주 신뢰나는 떡밥이니까 그냥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행보하니까 할 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있는 뉴스를 그냥 부풀려가지고 그냥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패드워치를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아마 이번에 5월 2일 날 이제 금리 발표를 하는데 그때는 동결일 가능성이 거의 다고. 그쵸.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97%입니다. 요번에 동결할 가능성이. 그리고 9월쯤 돼야지 동결 반, 그 다음에 인하 반,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9월 정도가 네. 돼야지. 해서 좀 요번에 금리 동결은 확실하지만 과연 거기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요동칠 수가 있다. 그래서 5월 2일 정도가 약간 요동칠 수 있는 좀 분기점 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치면은 4주 연속 음봉 마감.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네. 4주 연속 음봉 마감이고, 이건 로그 차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요게 뚫렸으니, 요 빨간색 라인 보이시죠? 요 빨간색 라인이 뚫렸으니, 요 다음번 라인까지는 갈 거다. 네,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든 옆으로 행보해서 가든, 어쨌든 간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하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뭐 반박할 수 있나? 그렇죠. 그냥 예. 그냥 그대로 여기 뚫고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갑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 상황으로 따지면. 네, 해서 지금 당장 아래로 떨어지면야 뭐 한 54,000 뭐 최대 뭐 아니면 뭐 더 많이 떨어지면 5만이 깨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요 라인을 지켜줄 가능성이 너무 엄청 높고, 다만 로그로 지켜주느냐 선형으로 지켜주느냐는 조금 봐야 되고, 네. 그 엘리엇 파동상으로는 둘 다 가능하거든요. 네, 해서 개인적인 바람은 로그 차트로 봤을 때 요 추세선에 지지받고 올라가주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베스트지 않을까. 네, 제가 봐도 선형 차트보다는 요 추세선은 로그 차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요 추세선 자체가 불장 전체에 대한 추세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를 보려면 결국 로그 차트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요 추세선과 그 주봉 20주 이동평균선, 이게 이제 중심선이 20주 이동평균선은 볼린저 밴드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일치해요. 지금 요 라인이 아예 일치해요. 로그로 봤을 때는 일치해요. 선형으로 봤을 때는 일치하지 않는데, 로그로 봤을 때는 아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요 20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요거를 한번 뚫고 지지받고 올라가면 계속 여기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 20주 이동평균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지지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요때도 20주 이동평균선을 한번 올라갔다가 지지받는 요 타임, 네. 요 이후로는 그냥 쭉쭉 올라갔고, 그 전 불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지지받는, 한번 올라갔다가 지지받는 요 타이밍 보이시죠? 네, 요때 이후로는 그냥 요걸 지지받고 계속 쭉쭉 올라갔고, 그래서 요번에도 한 번이라도 지지받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저는 여기서 나왔다고 본 거고, 그리고 네. 지금 그 근처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추세선과 요게 일치해요, 지금. 요 중심선이.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어쨌든 요 추세선 혹은 요 중심선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럼 얼마예요? 라고 하면 모른다고요. 이게 바로 아래에서 떨어지고 올라갈지 아니면 옆으로 갔다가 올라갈지 모른다고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바로 수직으로 떨어지면은 한 56,000 정도인데, 근데 충분히 한 54,000, 52,00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꼬리를 달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 옆으로 지금 간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이 뭐 저점이고 그냥 터치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추세선이 좀 주요한 라인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요렇고, 지금 보는 건 거의 중장기적인 영역인 거고, 그다음에 일본 관점에서 본다라고 치면은 전형적인 하락의 모습이에요. 볼린저 밴드만 봤을 때는. 네, 해서 요 아래 부분 터치 했고 중심선 근처까지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그래서 중심선이랑 하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는 게 하락 추세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언제 이 중심선, 이게 요 중심선은 3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언제 요 중심선을 돌파하는지가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떨어지고 나서 중심선을 딱 돌파하는 요기 시기, 예, 요게 어쨌든 이제 하락의 끝, 상승장의 신호탄, 약간 요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이제 불장 일대를 좀 보면은 요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요러한 것, 요때도 이제 어쨌든 중심으로 쭉 올라가는 게 핵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전 불장 같은 경우에도 요때 보시면은 조정 때 보면은 요 하단선 아래로 떨어지고 요 하단선도 터치하고 한번 터치하고 나서 중심선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이거 보이시죠? 떨어졌다가 하단선 터치 중심선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하단선 깊게 떨어졌다가 중심선까지 갔다가 추가로 하락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중심선을 뚫고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 예, 해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한다면, 저점을 갱신 안 하면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네. 예, 저점 갱신 안 하면은 그냥 그 삼각수렴처럼 그냥 역부로 횡보예요. 저점 갱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뭐 횡보라고 봐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저점 갱신 안 하면 크게 의미는 없는데, 저점 갱신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이 다음부터는 요 중심선을 뚫고 언제 뚫고 올라가는지가 좀 추세 전환, 네,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면 지금 저점을 갱신하는지, 저점을 갱신한다면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는지가 핵심. 그리고 어디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추세선, 네, 혹은 20주 이동평균선, 네, 여기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주 이동평균선은 계산해보면 140일 이동평균선이네. 그렇죠. 네. 일봉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그냥 요 정도만 보고 있는데, 뭐 너는 덧붙일 거 있어 혹시? 글쎄요. 지금은 어쨌든 저도 추세 자체가 계속 횡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크게 더 볼 거는 없고,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 그냥 여전히 이전 관점 유지해가지고 1, 2, 3, 4 A, B, C 해가지고 여기서 1, 2, 3, 4 해가지고 4가 하필이면은 딱 중심선, 네, 100%짜리가 그 볼린저밴드 30일 기준으로 중심선하고 다 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저점을 뚫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361.8 자리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54,000달러 이렇게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선형이네? 보니까. 네, 이건 지금 선형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인 거기 때문에 네, 선형에서 보고 있고요. 그 로그 차트로 보면 저 추세선이 조금 더 올라옵니다. 네, 로그 차트로 이걸 본다고 하면은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오기는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361.8 자리가 아니라 뭐 261.8 자리를 조금만 깨는 정도,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네. 네. 근데 그냥 솔직히 그냥 뭐 계획한 대로 저는 그냥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한 대로. 네, 계획한 대로 그냥 대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나 말씀드렸던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냥 한치 오차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죠. 네, 너무나 그냥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차분히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그 미리미리 준비했던 매매 전략대로 그냥 하고 있다, 그냥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쉬는 것도 답이에요, 이럴 때는. 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굳이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튀어 오르는 코인들이 있겠죠. 뭐 온톨로지나 이런 건 튀어 오르더라고. 그렇죠. 뭐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헤데라 같은 것도 잠깐 많이 튀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단타로 그냥 조금 소액으로 장난하듯이, 네, 그냥 뭐 치킨 먹을 거 참치 먹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면 뭐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그런 거에서 큰 수익을 벌어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비트가 쭉쭉 올라가는 장이면은 그렇게 올라가는 코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물려도 탈출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비트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알트코인이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는 코인들 골라내기도 쉽지 않고, 이미 올라간 거 타면은 이럴 때는 올라간 튀어 오르는 코인들도 거의 그대로 내려버려요. 네, 그래서 뭐 비트가 올라가면은 그냥
피레침처럼 올라가는 코인들도 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비트가 이런 식으로 하락 횡보 중인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대로 빼요. 네, 그렇죠. 그럼 잘못 들어가면 그냥 이런 데서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러고 이제 이거 탈출하려면은 다시 비트 올라갈 때까지는 기다려야 계속 되고. 기다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어쨌든 제 영상 보시면서 매매 전략 잘 짜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한번 살려고 한번 노력 한번 해봐야겠다 할 때 이런 데서 한 살려고 노력해봐야겠다라고 할 때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적립식으로 사셔라. 그리고 현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점에서 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셔라. 네. 네. 사실 현금 비중 많으신 분들은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사기 좋은 자리니까. 네, 그분들도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아, 물론 네, 더 전에 밑에서 샀으면 더 좋겠지만 좋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뭐 대처를 잘 못하겠다 싶으면은 그냥 존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냥 네.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나쁘지 않다. 나중엔 나빠요. 음.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비트코인 4주 연속 은봉 뭐 이번 달 내내 사실 떨어진 거 다름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이번 달은 은봉으로 마감이 되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막 너무 많이 떨어졌거나 막 마이너스 자산이 마이너스 막 30%씩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장에서는 돈 번 사람들은 소수고 그런 사람들도 운이 좋았을 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마이너스 뭐 한 10이나 15% 정도 된다. 뭐 이런 건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요번 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괜찮아요. 사실 이 정도면 그냥 엄청 선방한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월봉으로 마이너스 12%인데. 이 정도면 뭐 알트코인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상태면 이 정도면 진짜 그냥 거의 아무것도 안 건드신 거죠. 네. 근데 이게 맞다 이거예요, 저는. 네, 이거 맞는 거고. 근데 뭐 마이너스 30% 혹은 뭐 마이너스 40% 이렇게 찍으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매매 전략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네, 점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직 이제 기회가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왜냐면 이제 고점 쭉 올라가면 단기간에 진짜 한 7, 80% 최소 올라갈 거라서 그때에만 잘 대처하면 그래도 수익률 그냥 많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본인의 매매 전략을 잘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승 다 놓쳐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네. 화이팅 하시고 호재 포트폴리오반 요 할인 쿠폰 이벤트 같은 경우에 내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네. 네, 내일까지 진행하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5월 1일부터는 아마 5월 1일에 영상이 안 올라갈 거라서 아마 5월 2일부터 5월 2일에 영상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5월 1일, 5월 2일 요때부터는 이제 나눠서 결제하는 게 아니고 합쳐서 결제하니까 혹시나 이제 나눠서 결제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나 네. 안 그러면 혹시 포트폴리오반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일 중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저희가 이전 이벤트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벤트 기간 내에 상담 문의를 남겨주셨으면은 할인을 적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상품 구성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30일까지 내일까지. 네, 내일까지 진행을 하셔야지 이벤트가 제대로 적용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해가지고 이 점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네, 충분히 야 퍼즈야 나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네, 하셔도 괜찮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제 1순위는 제 매매보다도 포트폴리오반이 1순위예요. 포트폴리오반 먼저 매매하고 제 거 매매해요. 네. 네. 포트폴리오반 하고 제 거 하고 그런 다음에 영상을 올리던가 하는 거예요. 이런 우선순위라는 거. 네. 네,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쁘면 영상을 못 올리거나 뭐 이럴 수는 있어도 포트폴리오반은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네,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 더 덧붙일 말 없으면 이 정도 마무리 지을까? 네. 네, 그래서 네.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급등이나 급락 이런 게 있으면야 뭐 다루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은 내일부터는 어쨌든 메이저 코인 위주로 네, 메이저 코인 위주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되셨으면 사실 한번 정리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분명 궁금하셨던 내용일 테니까 관점은 변한 게 없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얘기요?
제가 어제 커뮤니티 올린 게 있어요. 아, 맞아. 그 EBS 하나 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EBS가 만든 이제 영상인 건데, 근데 이제 내용 자체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얘기예요. 돈을 왜 네. 찍어내며, 왜 인플레이션은 무엇이며,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잘라놓은 거예요. 근데 딱 요 부분이, 딱 이게 11분 정도 되거든요. 12분 정도 되네요. 요 부분에, 요 딱 영상이 그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이제 세금이다. 그 세금을 올리기는 눈치 보여서 어렵지만 이제 중앙 정부나 이런 데서는 돈을 찍어냄으로써 간접적으로 세금을 걷는 거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 가난해진다. 돈을 벌어도 가난해진다. 그리고 임금이 올라도 이제 물가가 그만큼 더 오르면 사실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효과를 낸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면서 추가적으로 당연하게 물물 교환 시대에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물물 교환의 시대에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 화폐를 찍어넣는다는 개념이 아니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를, 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그 블록체인이라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새로운 기술이 맞아요. 네. 맞는데 요 비트코인의 컨셉은 예전 컨셉이에요. 오히려 이전 화폐, 물물 교환의 요 화폐 쪽으로, 물물 교환 쪽으로 회귀한 거예요, 회귀.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중앙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는 역사가 얼마 안 돼요. 실제로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어쨌든 물물 교환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물물 교환하는 요때 화폐로 그때의 요런 방식으로 되돌리려고, 그리고 그거를 웹상 혹은 컴퓨터 안에 구현하려고 만든 기술이 블록체인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선행되려면 이 비트코인이랑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아니라는 걸, 요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로 들 때 디아블로 조던링, 네. 조던링이 비트코인과 같다. 네? 이런 얘기 이제 했었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내용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근데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왜 비트코인,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들어냈으며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 담겨져 있으니까, 제 영상 아니에요. 뭐 이거 제가 이제 한다고 해서 돈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횡보할 때 공부를 미리미리 해둬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야, 투자하는데 굳이 이런 공부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안 흔들려요. 네. 이게 심리 싸움이고 멘탈 싸움이라서, 나는 그냥 생각 없이 샀는데? 라고 하면 물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가치를 알고 있으면 안 흔들려요. 그리고 떨어지면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수강하시는 분들이 제 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따라오는 걸 더 수월히 하세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은 약간 불안해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따라하기만 하는 건데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를 설명드려도 이해를 못하고 불안해해요. 네,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이 커뮤니티 탭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김프로가 분석글도 올려줍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